지금 세계 배드민턴이 발칵 뒤집혔다. 한국이 왕중왕전에서 사상 최초로 세 종목을 석권했다. 단순한 우승이 아니다. 42년 역사에서 아무도 해내지 못한 기록이다. 세계 최정상 무대에서 한국 대표팀이 기준이 됐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배드민턴 강국들, 일본과 중국, 인도네시아가 동시에 밀려났다. 승률 94.8%. 그 중심에는 한 감독과 한 선수가 있다. 여자 단식의 역사가 박주봉, 그리고 안세영.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된 결과일까? 지금부터 한국 배드민턴 황금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선수 개인의 기록을 넘어 시스템의 승리로 이어진 비밀을 공개한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왜 이 팀이 당분간 무너지지 않을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한국 배드민턴은 늘 강했다. 올림픽 메달도 있었고 세계 랭킹 1위 선수도 배출했다. 그러나 세계를 압도하는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적은 드물었다. 대회마다 금메달은 따냈지만 한 시즌을 통째로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감은 없었다. 늘 강했지만 늘 불안했다. 선수 개인의 재능은 충분했지만 부상 관리와 시즌 운영, 심리 안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세계 최강이라 말하기 어려웠다. 세계 무대는 점점 더 빠르고 더 치밀해지고 있었다. 강한 선수 한 명으로는 우승할 수 없는 시대였다. 대표팀 내부에서도 공감대는 분명했다. 개인의 기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해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더 강한 훈련은 오히려 부상을 불러왔고 단기 성과에 집중하면 시즌 후반에 무너졌다. 한국 배드민턴은 강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것이 바로 변화가 필요했던 출발점이었다. 세계 정상에 오르기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돼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황금기라 부르지는 않았다. 결정적 계기는 왕중왕전이었다. 한 해 최고의 선수만 초청되는 BWF 월드 투 파이널 94.8%. 이 대회는 단순한 시즌 마무리가 아니다. 오늘 완전 진짜 세계 1위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최종 무대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세 종목에서 우승 후보로 거론됐다. 가능성은 있었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다. 단 한 종목 우승도 어려운 이 대회에서 세 개의 금메달은 욕심처럼 보였다. 그러나 대표팀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번 시즌 끝까지 가보자. 이 도전의 중심에는 박주봉 감독이 있었다. 그는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말했다. 훈련량을 줄이는 대신 회복을 강조했고 경쟁보다 역할 분담을 선택했다. 선수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리한 희생이 아니라 정확한 집중이었다. 이 순간부터 대표팀의 목표는 바뀌었다. 한 경기 승리가 아니라 시즌 지배. 한국 배드민턴은 스스로에게 더 높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도전에는 망설임이 따른다. 세 종목 석권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선수들 역시 알고 있었다. 이 무대는 컨디션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탈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특히 단식과 복식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선수들의 부담은 컸다.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누적 피로는 명확했다. 지금 상태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마음속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과거의 경험도 발목을 잡았다. 중요한 순간마다 작은 실수로 무너졌던 기억, 부상으로 기회를 놓쳤던 시즌들이 떠올랐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 발 물러서고 싶은 유혹도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박주봉 감독은 이 주저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다. 도망치지 말고 인정하라고 말했다. 두려움은 숨길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변수라고 강조했다. 부름을 거부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 대표팀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박주봉 감독이 제시한 해법은 단순했다. 편안한 환경이 최고의 기록을 만든다. 그는 선수들을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훈련의 밀도를 조절했고 경기 외 시간의 관리에 집중했다. 전술보다 먼저 손본 것은 루틴이었다. 경기 전후 회복 프로그램, 심리 안정 훈련, 파트너 간 소통 방식까지 세세하게 정비했다. 선수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스템이 선수들을 받쳐주기 시작했다. 안세영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 기록을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는 플레이만 하라고 주문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믿음이었다. 이 만남을 통해 대표팀은 깨달았다. 황금기는 재능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멘토는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았다. 대신 넘어지지 않을 지도를 건네줬다. 대표팀은 항저우로 향했다.
출국장은 조용했지만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준비는 끝났고 검증만 남아있었다. 첫 경기부터 강팀과의 맞대결이 이어졌다.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과 달랐다. 점수가 흔들려도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다. 선수들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특히 단식과 복식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무리하지 않는 승부였다. 과거라면 욕심냈을 공을 과감히 버렸고 파트너에게 맡길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 작은 변화가 흐름을 바꿨다. 첫 관문을 넘었다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한국 대표팀은 이제 심리적 경계를 완전히 넘어섰다. 대회가 진행될수록 시험은 더 거세졌다.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의 최정예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한 경기, 한 랠리마다 실수가 곧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동맹은 분명해졌다. 복식 파트너 간 신뢰, 코칭 스태프와 선수 간 소통, 팀 전체의 응원이 하나로 묶였다. 누군가 흔들리면 다른 누군가가 버팀목이 됐다. 적도 분명했다. 상대 팀뿐 아니라 체력 저하와 압박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선수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한국 대표팀은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기준이 되고 있었다. 황금기의 문턱에서 모든 조각이 맞물리기 시작했다. 대회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더 이상 잘해보자는 각오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한국 대표팀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이 지점에서 대표팀의 정체성은 다시 정의된다. 목표는 단순한 메달 수확이 아니라 세계 배드민턴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었다. 한두 번의 반짝 성과가 아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지배력. 이 사명은 선수 개인의 욕망을 넘어 팀 전체의 방향이 되었다. 특히 여자 단식 안세영에게 이 단계는 결정적이었다. 이미 정상에 오른 선수였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에 머물 생각이 없었다. 지금의 자신을 넘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그 압박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동시에 찾아왔다. 박주봉 감독 역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선수들에게 결과를 묻지 않았다. 대신 지금 이 무대에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심연은 늘 조용히 다가온다. 환호도 박수도 줄어든 순간, 이때 한국 대표팀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중심이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국가대표가 아니라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직전이었다. 결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시련은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체력은 한계에 가까워졌고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선수들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경기 중반 흐름이 잠시 상대에게 넘어가는 순간도 있었다. 점수판은 냉정했고 관중의 시선은 부담이 됐다. 이때 과거의 한국이었다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대표팀은 달랐다. 안세영은 위기 속에서 더 단순한 선택을 했다. 무리한 공격 대신 가장 자신 있는 패턴을 반복했다. 복식 조들 역시 화려함을 버리고 확률 높은 플레이에 집중했다. 이는 포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재탄생의 시작이었다. 이 시련의 단계에서 선수들은 하나를 내려놓았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었다. 대신 자신을 믿는 법을 선택했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순간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통과 의례였다. 이 과정을 지나며 한국 대표팀은 이전과 전혀 다른 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시련을 통과한 뒤 보상은 분명한 형태로 나타났다.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 선수들의 움직임은 가벼워졌고 판단은 빨라졌다. 마치 보이지 않던 문이 열린 것처럼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여자 단식 결승에서 안세영은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 우승은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었다. 단일 시즌 11승, 역대 최고 승률, 그리고 시즌 상금 100만 달러 돌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조를 이룬 지 1년도 되지 않은 선수들이 세계 최강을 상대로 흔들림 없이 승리를 가져왔다. 이는 개인 기량의 결과이자 시스템이 만들어낸 성과였다. 2단계에서 한국 대표팀은 해법을 얻었다. 강함의 비결은 더 많은 훈련이 아니라 더 정확한 선택이라는 사실. 이 보상은 점수판 너머에 있었다. 한국 배드민턴은 이제 무엇을 해야 이기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보상을 얻었다고 해서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다. 정상에 오른 순간 더 많은 시선과 기대가 쏟아진다. 대표팀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박주봉 감독은 우승 직후에도 냉정했다. 그는 이미 다음 시즌을 이야기했다. 슈퍼 1000 시리즈, 새로운 도전, 더 강해질 상대들. 승리에 취할 시간은 없었다. 선수들 역시 알고 있었다. 이 성과를 지키지 못하면 황금기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귀로에 오르며 다시 준비를 시작했다. 몸을 회복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약점을 점검했다. 귀로는 후퇴가 아니라 재정비의 시간이다. 한국 대표팀은 최종 완성을 향해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공식 기록이 발표되는 순간 한국 배드민턴은 새로운 위치에 올라섰다. 월드 투어 파이널스 42년 역사상 최초의 세 종목 석권.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었다. 이 부활의 순간 선수들은 더 이상 가능성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들은 현재 진행형의 기준이 되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연구해야 했다. 안세영의 말 한마디가 이 장면을 상징했다. 제가 쓴 기록은 제가 깰 것입니다. 이는 오만이 아니라 시스템과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선언이었다. 부활은 환호 속에서 완성됐다. 한국 대표팀은 공정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대표팀의 귀국 장면은 하나의 메시지였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선언. 선수들은 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다. 황금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방법이었다. 이 성과는 선수 개인에 머물지 않는다. 훈련 방식, 선수 관리, 대표팀 운영 철학까지 한국 배드민턴 전체로 확산된다. 이는 하나의 제도가 되고 새로운 기준이 된다. 이제 질문은 명확하다. 이 황금기는 얼마나 오래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다음 기록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한국 배드민턴은 역사를 쓰는 중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